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 지사를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많은 국민들의 공통된 소망인데요. 해마다 의료사고가 늘고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정작 그 피해를 증명하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 안에 대해서 꾸준히 반대해왔는데요. 이렇게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편지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오늘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외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늘도 오케이.
네, 7월 20일 월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벌써부터 글쎄요, 뭔가 오케이가 좀 달라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2234번님께서 이제 똑띠만 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오늘 오프닝 들으신 분들 눈치채셨겠지만 그동안 저와 함께 오늘 오후 KNN입니다를 이끌었던 우리의 단단한 버팀목 같았던 DJ, 네, 단디 정수영 아나운서가 오케이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2시간 동안 책임을 지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저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글쎄 오늘 하루 종일 하늘이 꽤 무거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진짜 이게 후텁지근하다. 불쾌지수가 정말 극에 달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저희 오케이 함께 해주고 계실까요? 저와 함께 하시는 2시간만이라도 좀 쾌청한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234번님께서 월요일 오케이로 시작합니다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네, 저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7732번님, 부산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서울 어제 아침까지 제법 비가 내린 탓인지 방안이 잠잘 때까지도 습해서 뒤척이다가 겨우 어떻게 좀 잘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시원한 방바닥에 매트리스를 좀 깔고 자야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네, 부산도 너무 습해서 저도 어제 잘 때 계속 에어컨을 좀 틀고 잤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에어컨 계속 틀고 있었는데 에어컨이 끝나니까 타이머를 맞춰놨다 끝나니까 또 아이들이 뒤척이더라고요. 네. 이 장마가 좀 빨리 끝나면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보니까 계속 지금 비 소식이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지만 또 너무 기분 처지지 않도록 기분 관리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앞서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이런 소식 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사실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수술실이라는 조그마한 공간에 혼자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심적인 부담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네. 일단은 뭐 그 수술의 경중을 떠나서 내가 어쨌든 수술실로 혼자 들어간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까지 더해지면 아무래도 네. 수술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포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일단 환자들이 좀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우리 지금 보면 곳곳에 CCTV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작 필요할 때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는 것처럼 수술실 CCTV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7842번님, 네, 출첵하시면서 의료인들을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의료사고를 환자인들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은 물론 의사들 믿습니다. 믿지만 일부 생각지도 못한 의료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의사분들의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의견도 올려주셨네요. 네, 아마 대부분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일단 어떤 답을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를 골랐던 이유가 사실 사람 생명만큼 가장 중요한 건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뭐 저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많은 분들께서
우리 단디, 빈자리를 좀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1350번님께서 수영하다 목소리가 안 들려서 휴가 가셨나 했는데 아니었네요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똑띠라서 잘할 거라고 응원한다고 해주셨고 4827번님도 혼자 하시면 힘들 텐데요. 화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234번님 역시도 두 분이 하시다가 혼자 하시면 부담되실 텐데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니까요. 저는 여러분들만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의 OK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1부에서는요. OK 리서치 여러분들의 의견들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저에게 문자 주시면서 대부분 휴대전화 이용하시잖아요. 휴대전화 지금 갤러리 그 사진 저장하는 창을 한번 열어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마지막 사진이 어떤 사진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이 좀 궁금한 거죠. 사실 그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일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OK 리서치는 여러분들 그 사진 속에 마지막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사진도 함께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사진을 공개하기가 좀 그렇다 하시면 어떤 사진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휴대전화를 보니까요. 어제 제가 집에서 낮에도 삼겹살을 구워 먹고 저녁에도 삼겹살을 구워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그 삼겹살 기름에 밥을 달달 볶아가지고 볶음밥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SNS에 그 볶음밥 사진을 올리느라 마지막에 찍었던 사진이 저는 지금 볶음밥 사진이 저장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첩에 마지막으로 저장돼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들일지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잠시 광고 드릴게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1부는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난 몰래 네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 그로
네,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OK 리서치, 여러분들 사진첩에 있는 마지막에 저장돼 있는 가장 최근에 저장한 사진이 어떤 사진이신지 사진을 좀 올려주십사 말씀을 드렸더니요. 지금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2334번님께서는, 마지막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네요. 지난 토요일에 케넨의 라디오에서 만난 지인들과 만났거든요. 제가 누굴까요? 하시면서 사진 올려주셨는데 지금 6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2234번님, 네. 일단은, 제 예상이 맞다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아니실까요? 네. 일단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저희 라디오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인연을 맺어서 또 그 인연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편은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고요. 자, 1350번님께서는 저의 마지막 사진은 신랑이 주말에 잡아온 쏘가리로 회를 떠서 먹은 사진이네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도 비싼 건 아는지 잘 먹네요 하시는데, 와, 일단 쏘가리, 네. 사진. 그리고 회, 이렇게 바뀌었군요. 쏘가리가. 네.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저는 워낙에 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쏘가리는 사실 이거 회 드시고 나서 남은 걸로 매운탕도 끓여서 드셨겠네요. 네. 맛있는 또 식사를 하셨던 사진 올려주셨고, 7806번님께서는 어제 전남 팔영산 야영장 사진이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보니까 부모님 산소에 잔디 심고 형제들과 팔영산 야영장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고 비 오는 날 운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942번님, 제 갤러리에 저장된 마지막 사진은요, 어제 시민공원 봉사하면서 찍은 광경입니다. 비가 와서 제대로 봉사지는 못했지만 또 멋진 풍경 하나는 건졌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어제 날씨가 사실 비 때문에 조금 흐렸던 것 같은데 사진상으로 너무 싱그럽네요. 초록색이, 보고 있는데 그냥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9195번님, 건설회사 다닌 지 10년째. 계속 입찰 소식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입찰이 돼서 너무 반가운 인증샷이 저의 제일 마지막 사진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네, 낙찰 1순위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이런 사진을 저는 처음 봐서요. 근데 건설회사 다닌 지 10년 만에 이런 그 입찰 소식 들으시면 그 10년 세월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스쳐 지나가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도 떠오르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들 갤러리에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계속 올려주시는데 2345님 제 예상이 빗나갔군요. 6분 중에서 네. 사실 제가 핑계를 댄다면 네, 요즘에 시력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잘 안 보여서 네. 다시 한번 그러면 도전을 해보면 이제 그러면 오른쪽에서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6분이 앉아 계시는데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 보이세요.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자분이 한 분 계시고 네. 몇 번째이신지 저에게 그냥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1317번 님도 사진 올려주셨는데요. 이것은 저는 남자고요. 올해 59살입니다. 32년 전 아들이 3살 때까지 살았던 전셋집이네요. 1992년 8월에 여기서 창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작년에 대구 갔을 때 근처에 한번 가봤는데 약 28년여 만에 간 것 같아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네요 하시면서 사진 올려주셨는데 진짜 왜 그 주택가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올려준 사진은 대문이 살짝 보이는 저 지금 넝쿨채 이렇게 담벼락에 네. 28년 만에 예전에 살던 집 가보시면 그래도 그대로 있으면 추억이라는 게 좀 샘솟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살았던 집들 저도 어릴 때 계속 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갔는데 집이 다 바뀌었어요. 네. 집이 다 없어지고 새로 건물들이 다 올라가고 그러면서 내가 또 나이를 이렇게 먹었구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집이 그대로 있으면 어쨌든 추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 눈물이 좀 날 것도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7842번님은 저의 마지막 사진은 생후 45일 소은이요. 소은이는 오케이랑 같이 자라네요 하셨는데 너무 귀여워요. 네. 애기들은 잘 때 보면 꼭 만세하고 자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45일째며 한창 손톱으로 막 얼굴도 긁고 하기 때문에 손싸개도 지금 하고 있고 기저귀도 차고 있고 네. 진짜 아기들 자는 모습 보면 천사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일상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냥 사진 한 장만으로도 미뤄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34번님, 남자분은 제 남편이고요. 그 옆 왼쪽 세 번째입니다 하셨는데 네, 그 사진인 줄 알았어요. 남편분도 함께 가셨군요. 진짜 그러고 보면 저희 특히나 러브 FM 함께 해주시는 K&N 가족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걸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전화 연결되면 다들 또 반겨주시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인연에 계속 보탬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OK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서로 인연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와의 인연을 두고 우리 단디가 사라지고 나니까 0058번님 정들자마자 떠나군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하셨는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서 오프닝에서 했던 얘기들 수술실 그 CCTV 설치 필히 설치해야 된다고 수술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7433번님도 수술실에서의 촬영이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환자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맨몸이 그대로 촬영되고 저장된다는 점에서 보안 자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촬영 자체는 동의하지만 보안 대책이 허술하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리서치 많은 분들 사진 주셨는데요. 1317번님 28년 전에 살던 그 집에 가서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드리기 위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오후 K&N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모노의 넌 언제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루하루 늘어갈 뿐이야 널 향한 그리움은 아픔은 늘 새롭지만 넌 너의 길을 가네 원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 난 그대로인 거야 떠난 건 너 혼자였으니 그때로 돌아오면 돼
기다릴 수 있어. 난 그대로인 거야.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널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1일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나 하나만 기다려준 너를 오늘도 습관 같은 내 전화 따스히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너무 편한 사이가 싫어서 너무 오랜 사랑 힘들어서 아픈 눈물 흘리는 널 돌아서 못된 내 마음도 기다려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못난 내 눈물도 따스히 감싸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오늘 하루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들의 수다 오늘도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김다롬입니다. 네. 김다롬 아나운서 혹시 들어오기 전에 네네. 휴대전화 갤러리 한번 봤어요? 제가 안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네. 저는 제가 찍은 셀카의 포토샵된 버전이 제일 마지막이더라고요. 포토샵 되어 있는 버전. 네, 저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영정사진도 포토샵된 사진을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네. 이제는 그 얼굴이 더 익숙하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네네. 그 어플을 이용한 사진이 아니면 뭔가가 좀 네. 허전한 느낌. 네, 얼굴에 여백이 이렇게 많았나 이러면서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들 사진 뭐 지금도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하루하루 일상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잖아요. 네네.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근데 부모님들이 사실 사진 찍는 거 어느 순간 되면 굉장히 좀 안 찍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드는 생각이 부모님과 사진을 좀 많이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하루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25개월 된 딸이요. 초등학교 5학년 이웃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국민청원에 올라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무려 53만 3천여 명이 동의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었는데요.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후에 좋게 해결하려고 또 가해 학생 부모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증거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협박해왔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글은 거짓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A씨가 평택에 거주하고 25개월 된 딸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요. 정신병자에게 50만 명이 놀아났다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거짓으로 올릴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하라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청원 봤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것들보다 이런 사건들 얘기가 네. 들릴 때마다 진짜 심장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그것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을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안 네. 그래도 요즘 정말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네네.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짓 사연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공적인 통로에 올라오면은 보통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걸 빌미로 거짓 사연을 꾸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굉장히 분개할 만한 사건들이 네. 많은데 이런 사건으로 좀 관심을 받아야 할 사건에 오히려 좀 관심이 덜 간다는 게 마음이 좀 안 좋고 네. 애석하더라고요. 네. 한편으로는 진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네. 왜 딸아이들을 두고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이건 정말이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부분이고요. 50만 명이 공감을 해서 청원을 네네. 한 건데. 근데 사실 요즘 보면 청와대 그 게시판에 국민청원에 너무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쵸. 네. 이게 약간 필터링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맞아요. 생각들도 좀 있긴 한데 사실 이렇게 국민청원에 올라오고 나면 이것이 또다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진짜 꼭 확인된 사연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짓 사연은 남발되거나 악용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배우 한소희 씨가 최근 불거진 어머니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굴곡진 가정사를 털어놨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염치불구하고 글을 적어본다면서 입을 열었는데요. 네. 그녀는 5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고 밝히면서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에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또 나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또 천륜이기에 자식된 도리로서 데뷔 전부터 힘 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고 솔직히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빌린 돈의 금액은 좀 감당할 수 없이 커져 있었다면서 빚을 대신 변제해 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불찰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 같다면서 토로했다고 하네요. 네, 또다시 비투네요. 그렇죠. 네. 이번 일은 피해자 중 한 명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부의 세계 연예인
연예인 엄마 사기 이렇게 글을 좀 자극적으로 올리고요. 네. 어머니에게 갯돈 970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글을 게시한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간에는 이런 일을 두고 비투라는 용어를 쓰죠. 네.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또 약간 보증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이런 사기 행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연예인들이 부모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고 명예에도 뭐 치명적인 그런 명예 손상을 받기도 했었는데 네. 한동안 좀 잠잠하다 그랬는데 또다시 이런 얘기가 불거지네요. 이런 거 그렇네요. 보면 글쎄요. 그 부모라는 자리가 참 어떻게 보면 마냥 기대고 싶은 그런 버팀목 같은 자리이기도 한데 네. 이런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글쎄요.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게 참 어려운 건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는데도 네.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네.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부모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부모들 얘기를 들으면 참 자식들 앞길을 진짜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뉴스는 퀴즈가 기다리고 있죠?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축구 K리그 FC 서울이요. 우여곡절 끝에 이 선수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FC 서울은 이 선수와 함께 입단 계약 조건에 최종적으로 상호 합의했다며 오늘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 선수의 입단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선수는 지난 2월 당시 소속팀이었던 뉴캐슬의 허락을 받고 새로운 둥지 찾기에 나섰고요. 또 국내외 구단들과 함께 협상을 펼쳤습니다. 특히 FC 서울은 이번 시즌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10위까지 떨어진 상태라서 네. 이 선수의 복귀가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선수는 배우 한혜진 씨와 결혼하면서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그랬었죠. 당시 8살 연상 연하 커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훈훈한 외모와 더불어서 또 엄청난 축구 실력을 자랑하는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기성용, 2번 호날두.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선수가 지금 뭐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친정팀에 복귀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친정팀이 지금 굉장히 좀 부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과연 팀을 구해낼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이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 네네. 저는 사실 그 배우 한혜진 씨와의 결혼 소식도 굉장히 놀라웠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끊임없이 이 선수가 열심히 팬으로서 처음에 많이 좋아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 러브 스토리가 네. 지금까지 회자가 될 정도로 좀 달달하거든요. 네, 그렇죠. 대리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여전히 보면은 뭐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도 보는데 네. 자, 여러분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앞서 482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최성수의 동행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그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니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네, 2234번님께서 오랜만에 듣는 노래 좋으네요 하셨는데요. 482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최성수의 동행 들었습니다. 자, 노래 나가는 사이에 첫 번째 퀴즈 정답들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네.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1번 기성용 선수였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고 계시네요. 네네. 1405번님께서 기성용 화이팅 하셨는데 사실 참 먼 길을 돌아오긴 했어요. 기성용 선수가.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대표팀 주장도 맡았었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좀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FC 서울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아무래도 팀 입장에서는 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 네. 역시 이 결혼에 대해서도. 네. 그 당시에 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8살 연하면은 저는 지금 네. 20살인데 2001년생을 네. 연하 제가 괜찮아요? 연하 또 연하만의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 20살은 네. 네, 제가 어디 끌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말을 조심하게 되네요. 네,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 주시면서 지금 3159번님도 그렇고 1425번님도 그렇고 갑자기 단디 목소리가 안 들려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마 시작할 때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오케이, 네, 제가 혼자서 여러분들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변함없이 오케이를 좀 즐겨주시고 매번 매일 2부 이 시간에는 변함없이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 앵커들의 수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뉴스 한번 알아볼까요? 네, 부산 지역에서도요, 인천에 이어서 수돗물에서 유충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18일 동구 범일동의 한 주택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신고자는 수돗물을 고무대야에 받아놓고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담긴 물을 바가지로 떠보았더니 유충 한 마리가 발견됐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네. 신고자가 유충을 보여주지 않아서 유충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수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유충 발견 소식이 지금 조금씩 확대가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 그리고 또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네. 서울에서도 이 수돗물에서 유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요. 네. 그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 여과지에 날벌레가 알을 낳으면서 발생한 깔따구 유충이 이 수도관로를 따라서 각 가정에 있는 수돗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우리 지역인 부산까지 지금 의심되고 있어서 어. 굉장히 무섭긴 하네요. 일단 좀 걱정이 됩니다. 다만 아직 뭐 유충을 육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하니까 네네. 글쎄요. 이게 좀 빨리 좀 조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좀 잠재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샤워하고 나왔는데 벌레가 나와 있으면은 저 그 그림 봤는데 네.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꽤 또 크고 그렇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좀 확실히 이 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인지 아니면 네네.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유충으로 추정되는 무엇이었는지 네. 확실한 발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 알아볼까요? 네, 부산 북항 인근 해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것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부산 해경에 따르면 오후 2시 38분에 부산 남구 간만부두 시민공원에서 광범위한 이것 현상으로 해양 오염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요. 네. 해경은 부산 북항 일대에 광범위한 이것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유관기관에 이를 알렸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관할 지자체 등은 정확한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로 바다에서 식물 플랑크톤의 대발생으로 물빛이 붉은색으로 바뀌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빨간 파도의 한자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녹조, 2번 적조.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3부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못다한 뉴스들 1분 뉴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돼서 관계기관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는 어제 오후 11시에 샤워를 마친 후에 욕실 바닥에서 유충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요. 김 씨는 발견한 유충이 1cm 정도 길이에 머리카락 굵기의 붉은 벌레라며 물속에서 실지렁이처럼 꿈틀거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입장 인원 제한하에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정부가 이 지역에 적용됐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런 내용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네이버, 현대, 기아차, KT, SK텔레콤, 신한금융그룹 등 간판 기업들이 한국판 유릴 사업에 속속 가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을 5, 약속하자 4, 민간 기업들이 3, 투자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1, 그만. 네. 네. 자, 오늘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김다롱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5868번님의 신청곡 여행 스케치에 다 잘 될 거야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걱정은 버려둬 염려한 만큼 미래에서 일이 더 잘 되는 건 아냐 잠시 잊어버려 잠시 지워버려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고민들 모두 문제 옆에 늘 답이 있어 다 잘 될 거야 조금 느리게 산다는 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냐 너무나 빠르게 달라져가는 세상에 지친 우리에게 남보다 앞서 간다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냐 늘 힘든 자리
시간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제 3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앵수다에서 저희가 두 문제 퀴즈가 나갔는데요. 퀴즈 정답 1번은 기송용. 네,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정답은 2번 적조였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 네, 1405번님 그리고 5883번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앵수다에서 그 배우 한소희 씨 어머니의 비투 소식 전해드렸더니 7842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현명하시네요. 저희 아버지는 20살 되면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그래서 20살부터 저는 일해서 벌써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부모라는 입장에서는 글쎄요. 저는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커갈수록 혼자서 자립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라는 이름이 마냥 네, 자식들에게는 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전해드렸던 이런 소식들처럼 부모답지 못한 부모들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부모도 좀 면허증 발급받아서 자격 있는 사람들만 부모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20살 되면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잘 개척해 나가라 하는 부모도 괜찮은 부모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그러려고요. 20살까지만 제 품 안에서 좀 다독여주고 20살쯤 되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것이지 라고 저도 아이들을 좀 사회에 던져놔 볼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8754번님께서 조금 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22분 동안이나 혼자 그 안에 있었는데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문이 열릴 거야. 괜찮아 하면서 저 스스로 토닥토닥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 안 괜찮아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금 청심환 먹고 근무 중인데 아직도 떨리네요. 이런 저에게 네, 노래로나마 작은 위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이번 주도 행복 가득한 한 주 되길 바란다고 오케이 최고 짱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모노의 넌 언제나 네, 들려드렸는데 그 노래로 좀이나마 마음에 진정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엘리베이터 혼자 한번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휴대전화도 없어가지고 진짜 네 쓰레기 버리러 내려갔다가 한번 갇혀가지고 저는 제가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 밖에서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방음이 엄청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되니까 진짜 뭐 비상벨을 누르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8754번님, 그 마음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도 다행히, 네, 안전하게 나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저희 방송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네, 위안을 삼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OK 3부는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오키예요. 저에게는 외모만 보면 오빠처럼 보이는 네 그렇지만 띠동갑에 너무나 철없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똥기저귀도 갈아주고요.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저에게는 자식 같은 동생이지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요즘 매일 누나가 하는 짓에 딴지를 거는데요. 이 녀석 때문에 저의 오늘은 여전히 not okay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야야야 김옥동 너 내가 너 민증 나온 이후로 그렇게 혀짧은 소리 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싫은데 듣기 싫어 진짜 덩치는 산만한 것이. 그래서 뭐 오늘도 또 용돈 필요해? 맞습니다. 오늘 옥동이 별다방 가서 여자친구한테
스무디 사줘야 되는데 12,000원만 주세요. 하나 야야 6,000원이니까 요즘에 12,000원. 요즘 애들은 다 더치페이 한다더니만 더치페이 하자고 그래. 누나 왜? 저 같은 사람은 더치페이 하면 아무도 못 만나요. 간이고 쓸게고 최장이고 야야야야. 다 빼줘야 돼요. 네가 어디가 어때서? 내가 볼 때는 그냥 푸짐하니 아저씨 같고 괜찮구만 뭐.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해보세요. 어쨌든 알았어. 자 이거 받고 나 이제 운동 가야 되니까 너 좀 비켜. 아유 이대로 나간다고? 왜 문제 있어? 나 운동하러 간다니까. 아이 누님 잠깐만 있어봐봐. 뭐 소다형만 입고 나가요. 야야야 레깅스거든. 그리고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입고 해. 왜 이래 진짜. 진짜 그거는 몸매도 좀 되고 내 몸매가 어때서? 응? 봐봐 가면 직접 엄마 거울을 봐봐. 없애야겠어. 연예인 같은 사람만 입는 거야. 어째 대한민국에서 스타킹만 입고 밖에 나갈 생각을 해. 야야야야. 그건 진짜 그거 안 된다니까. 스타킹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만 입고 나간다고 내가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엄마 누나 꺼내지 마봐. 진짜 이상하다 진짜. 야 운동하러 가니까 레깅스를 입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는 회사에도 이거 입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살짝 긴 옷 입으면 전혀 문제 없거든. 이제 레깅스라는 건 일상복이야. 일상복. 진짜 그거 입고 회사 가는 거 안 된다니까요. 진짜 세상 말세네 진짜. 엄마 뭐라고 진짜 말이 안 돼. 말세 말세지 가면. 이놈 시끼가 진짜 막 네가 아. 지금 누나한테 하는 게 딱 세상 말세다잉. 김옥도잉. 김옥희 씨. 김옥희 씨. 김옥희 씨. 텀 불러. 김옥희 씨. 너보다 12살 12살이 많은 김옥희 씨. 그거 좀 아니라니까. 레깅스 그거 나도 뭔지 안다고. 근데 운동하러 갈 때도 가서 갈아입어야지. 그냥 그걸 입고 그거 활보를 하면 그 출근할 때도 그렇게 나가가지고 레깅스는 좀 아니다 아닙니까? 그 브레인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야야야 김옥동 뭐요? 요즘 남자들도 레깅스 입어 얘. 광고도 때리더만. 지금 누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갖고 되겠어 얘. 인터넷에서 지금 야 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 뭐? 너 입고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니까 이거 그래 우리가 그 사는 요 세상은 리얼리티 현실이란 말이야. 레깅스는 집에서만 입거나 혹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나오는 그 위에 바지도 걸쳐야 되는데 누나 그대로 나가잖아. 나도 이거 편해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진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축구할 때는 무릎까지 오면 이게 태클 팬티라 가지고 이렇게 딱 오는 거고 밑에 내려가는 거고. 뭐라 했어? 야 웃기지 좀 마라. 그럼 회사 갈 때랑 평상시 생활할 때는 레깅스는 안 돼. 됐다고 니랑만 얘기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안 되겠다. 야 우리의 정신적인 부모님 오케이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안 된다.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 똑띠라서 칼같이 대답을 내려주게. 딱 기다려봐라. 응? 그 꼬라지를 어떻게 회사를 간다고. 엄마 누나 봐봐. 니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괜찮다 하면 니 딱 12,000원 딱 내놔라. 알았지? 응? 알았지? 나 몰랐네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거 아니잖아요. 진짜. 야야야 김옥동. 왜요? 내 몸매가 어때서? 응? 진짜 제발 좀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네 여러분들 저에게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띠동갑 철없는 동생. 이름하여 김옥동. 네, 옥기 동생 김옥동.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김옥동입니다. 네. 아니 근데 누나가 레깅스 입고 운동하러 가겠다는데 요즘 일상생활에서 레깅스들 많이들 입잖아요. 안 돼요? 근데 그거요. 솔직히 방송이라 누나한테 존댓말 써야 되네요. 존댓말 쓰세요. 아니 레깅스만 입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레깅스만 입고 다니면 진짜 좀 민망하잖아요. 발레리노도 아니고. 특히 남자들도 제발 그러면 안 되고 여성들도 바지 위에 좀 입고 다니시고요. 치마 입고 다니시든지. 레깅스만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요즘에 레깅스 많이 입는데. 요즘에 많이 입는데. 등산 갈 때도 아지들도 막 위에 바지 걸쳐 입고 하는데. 자전거 탈 때도 많이 입던데. 그건 자전거 다른 거죠. 다른 거요? 그저 최시원 씨 그 포춘쿠키 생각나네요. 네. 5774번님이 아니 강디네 저 하셨는데 김옥동인데요. 강디 아니에요 여러분. 네 강디 옥동인데요. 아니고 김옥동이에요. 그리고 동이라 불러주세요. 음. 옥동자인 줄 알아요. 옥동자. 폴네임 부르지 마시고요. 안 그래도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개명하러 가려는데 누나가 계속 하지 말해가지고 하는데. 네 동이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동이라고 해주세요. 근데 외모가 옥동자를 자꾸 연상시키게 하는. 하지 마세요. 진짜 친누나 만나 진짜. 진짜. 자 어쨌든 오케이 부모님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보니까 레깅스 입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심지어는 회사 출근할 때도 레깅스만 입고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대요. 진짜.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근데 어떤 분이 그러면 야구 선수들 야구복 입어도 그 위에 바지 입어야 되나요? 그런데 그건 야구복이잖아요. 레깅스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붙네요.
사실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다른 분들은 그렇게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라도 민망해질 수가 있잖아요. 아 진짜요? 동의 안 그래? 아 나는 동의 그냥 그렇잖아. 난 그 위에 바지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냥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네. 흰색 남자들 막 흰색 그거 입고 다니면. 진짜. 상상해 보세요. 진짜. 네. 하지 마 진짜. 상상하지 마. 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샵 1057번으로 김옥희, 김옥동 누구의 이야기에 좀 더 마음을 더 실어주고 싶으신지 동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오키, 옥동의 부모님이라면 동이라니까 그냥 옥동이 아니지 말고 옥동자 같잖아. 알았어. 희랑 동이랑 네,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지 지금부터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버벌진트의 스톰 듣겠습니다. Monsoon season, baby. DJ Kanto and Moon Swing. We brand new. What's coming? It's a storm coming your way. What up? You're the reason I'm breathing now. 희망은 없다 삶에서 고개를 돌리던 나 다시 눈 뜨게 만들고 일으켜준 너 I owe you my life, my soul. Long time no see but I'm back on my feet. 지금 내 마음은 가볍고도 대범하지. 한동안 난 밑바닥까지 내려갔지. 매일 밤은 12시부터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고민을 거듭해. 대체 이 터널의 끝에 가닿을 수 있을까 너무나 까마득해. 절망의 늪에 빠져있었을 때 네가 내 구원이었어. 지옥 같았던 밤들을 지새우며 지켰어 내 곁을 Despite all the troubles that I gave you. 그래서 넌 나의 주제유. 나에게 내밀었던 작은 손 뿌리치려고만 했지 But I was wrong. 오직 너만이 나의 차가워진 몸과 맘에 다시 불을 지펴 I like to thank you one more time. You're the reason I'm breathing now. 희망은 없다 삶에서 고개를 돌리던 나 다시 눈 뜨게 만들고 일으켜준 너 I owe you my life, my soul. You're the reason I'm breathing now. 희망은 없다 삶에서 고개를 돌리던 나 다시 눈 뜨게 만들고 일으켜준 너 I owe you my life, my soul. Ayo DJ show what you got, baby. I shed so many tears. 나를 둘러싼 현실은 그들의 현실과 괴리되어 I thought hope disappeared. 아기의 찬 시선으로 날 바라보던 니들의 tear. 고개를 숙였을 때 You told me to keep my head up. 포기하기 직전 You said never let up. 그들이 나를 무시할 때 You told me not to believe in them. 질투와 시기는 그들의 이름을 더럽힐 뿐 Soon they'll be needing me.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것 같이 진흙 속에서도 빛나는 보석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 I get my shine on. 희망의 말로 You put a smile on my face. Now I believe I'm a lucky man. 나의 곁에 네가 있어 주었기에 협박받은 적이 있는지 모든 적이 있는 힘을 융합시켜 너의 모든 삶을 깊숙이 뚫고 들어와 또 꿈속까지 침투당한 자가 있다면 그놈은 나지. 난 underground king 동시에 underground bane. 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좀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rhymer fighter 또 tiger. 육체는 지방 덩어리 정신은 iron. 숨길 것 없어 보호 위에 쓰는 가면 압력이 만들어준 것은 diamond. I'm hot 폭발하는 체온계 외계인 같은 실력 내 눈은 내용색 눈 찢어진 이 D-랩으로 치면 비식 난 real 크리스토퍼도 놀라 난 서시지. 나무 젓가락처럼 부시지 잣대와 기준을 Show me the money season 2. You're the reason I'm breathing now. 희망은 없다 삶에서 고개를 돌리던 나 다시 눈 뜨게 만들고 일으켜준 너 I owe you my life, my soul. You're the reason I'm breathing now. 희망은 없다 삶에서 고개를 돌리던 나 다시 눈 뜨게 만들고 일으켜준 나 I owe you my life, my soul. We got a brand new rookie. Say hello to Kanto. 밤이 돼도 꺼질 생각이 없는 내 방에 불나비가 되고 싶어. 꿈꿀 때는 애벌레 구하 죽지 새 위에다 준비된 자세 허나날 건드리는 날파리들이 너무도 많은데 학교 대신에 책한 연습실 아무도 몰라 이에 따르는 고통의 수치. 사회책간 다른 사회책에 눌려 고개 숙였지만 믿어주는 이들 위에 난 계속 갈 뿐이야. You're the reason I'm breathing now. 희망은 없다 삶에서 고개를 돌리던 나 다시 눈 뜨게 만들고 일으켜준 너 I owe you my life, my soul. You're the reason I'm breathing now. 희망은 없다 삶에서 고개를 돌리던 나 다시 눈 뜨게 만들고 일으켜준 나 I owe you my life, my soul. 네, 버벌진트의 스톰 함께 하신 지금 시각 5시 15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김옥희가 띠동갑 동생, 네, 동이라고 불러달라니까 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동이와 함께 레깅스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진짜 거리에서 그냥 레깅스 입고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그 배우 현빈 씨가 공항 출국하면서 뭐 영화 촬영차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장면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공항 패션 때문에. 네, 그 당시 사진을 보니까 그 다리 굴곡이 그대로 드러난 검정색 레깅스에 검정색 반바지를 덧입고 있더라고요. 네,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죠. 레깅스가 또다시 유행의 서막에 올랐구나. 네. 여러분들 그 현빈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중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서 파란색 반짝이 트레이닝복 기억나시죠? 네, 이게 진짜 그 당시에 온 국민들 네, 일상템처럼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다시 제가 현빈 씨의 그 공항 패션을 보면서 남성 레깅스도 어떻게 보면 대유행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요즘 일상생활에서 레깅스를 입고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레깅스 한 벌에 180만 원까지 한다더라고요. 네.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옥희는 일단 운동하러 가는데 레깅스 입고 가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그렇게나 말리네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3159번님께서 꽁트 혼자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하시면서 김옥동 승 네, 레깅스 보기에 조금 민망하죠. 반바지라도 하나 걸치세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3826번님은 어두운 색은 남녀 구분 없이 괜찮아요. 어제 헬스장 갔는데 남자분들도 운동할 때 많이 입더라고요. 그런데 형광색이나 밝은 색은 좀 보기가 힘듭니다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밝은색 레깅스 입으신 분들은 잘 못 봤거든요. 아무래도 레깅스는 좀 검은색 아니면 그러고 보니까 여성분들 중에서 흰색 레깅스 입는 경우들 간혹 보긴 했네요. 네. 김옥희는 사실 레깅스 좀 입으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똑띠는 네, 좀 민망합니다. 저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네,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2234번님도 저도 좀 민망하긴 하네요. 입더라도 윗옷을 좀 길게 내려서 좀 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5774번님도 김옥동 말이 맞네요. 오케이, 옷차림을 좀 단정히 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부모님들께서는 김옥희보다는 동의의 손을 더 많이 들어주시네요. 1425번님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사실 좀 민망합니다. 저는 똥이한테 한 표 풍성합니다 하셨는데 똥이 아니고 동이라고 네 귀엽게 동이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소심해서 잘 삐져요. 저희 동이가요. 네, 다른 사람들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하시면서 노래도 엘리의 보여줄게 신청하셨는데 이 대목에서 네, 이 노래를 신청하신다고 엘리의 보여줄게 제가 한번 준비해보고 있겠습니다. 자, 0923번님 갑자기 작년에 청주였었나? 거기서 쇼팬츠 남자 생각이 나네요. 민망해 하셨고 2560번님 옥동이 신선하네요. 부캐 힘을 믿어봅니다 하시면서 근데 흰색 레깅스는 민망해 하셨어요. 네. 1322번님 레깅스는 입지만 그 위에 치마나 바지에 좀 입읍시다 하셨고요. 9732번님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민망해. 네, 오늘 민망해 이게 요즘에 유행어인가 봐요. 민망해 많이들 올려주셨네요. 3116번님 저는 좀 민망해요.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적응이 되겠죠? 라고 하셨고 9432번님 동아 레깅스를 입든 쇼팬츠를 입든 지 맘 아이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운동하러 가면서 레깅스를 입겠다는데 꼭 아빠처럼 네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동의. 네 하지만 글쎄 오늘 청취자분들 의견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동의보다는 네 동의의 의견에 더 공감들을 많이 하시네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이게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괜히 보는 사람도 좀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어보면 굉장히 편하긴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편하긴 하죠. 진짜 옷과 몸이 한 몸이 된 듯한. 그래서 한번 입으면 벗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해 주셨던 거 반바지라든지 짧은 치마라도 아니면 윗옷을 좀 길게 입든지 해서 조금이나마 덜 민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레깅스가 어쨌든 패션템으로 점점 네, 유행을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참에 그래도 네, 레깅스 하나 장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레깅스만 입기 민망하시면 반바지도 함께 같이요. 네. 편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입어봐서 아는데. 자, 많은 분들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케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내일은 또 동희가 어떤 것으로 누나에게 트집을 잡을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다음 순서 청기누설 오케이 믿거나 말거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오빠 때문에 고민인 여동생 사연입니다. 일한다고 고생한 우리 동생 데리러 가볼까나? 이 냄새 먹고 에어컨 필터는 또 언제 바꿨노? 와이프 점검 확인하나? 깜빡했네. 엔진 열 식혀주는 냉각수도 부족하고 여름철엔 타이어 공기압이랑 마모도 체크가 필수라는 거 모르나? 결국 잔소리만 잔뜩 듣고 끝났네요. 여러분, 덥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차량 점검 꼭 하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세계가 사랑한 우주의 마법사가 화려하게 부활한다.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옐로우 로드. 열기구를 타고 우주가 되어 떠나보는 찐 동화 이야기. 도로시와 함께 지혜, 사랑, 용기를 찾아 떠나보세요. 살아있는 동화 우주 오버 더 레인보우.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 함께 우주의 찐 여행을 떠나보아요. 이 행사는 KNN이 함께합니다. 청기누설 오케이 믿거나 말거나. 네,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과연 나는 일이 좀 잘 풀릴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미리 알아보고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100% 확실한 건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월요일 이 순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술인 이혜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혜영 선생님은 레깅스 좋아하시나요? 아우, 레깅스 절대 못 입죠, 저는. 왜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네. 조금 부끄러워요. 다 드러낸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입고 계신 분들 보면 어때요? 약간 부럽긴 하죠. 어느 정도 몸매가 되니까 입고 다니시는 거니까. 그런데 조금 민망합니다, 저는. 그죠.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는 레깅스가 좀 민망하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언젠가는 또 일상복처럼 굉장히 또 편하게 입고 다니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띠별 운세들 짚어 드릴 텐데요. 청기누설 오케이 믿거나 말거나 이번 한 주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문자로 질문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몇 년생이신지 그리고 성별 정도는 좀 알려주시면 이혜영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이번 주에 일단 가장 그나마 좋은 띠라고 하면 어느 띠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가장 좋은 띠는 쥐띠. 쥐띠? 네. 그렇다면 반대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을 하거나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싶은 띠가 있다면요? 대체적으로 좀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용띠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은 주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띠별로 하나하나 이번 주 운세들 어떤지 짚어드릴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한 주 쥐띠가 가장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반대로 용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항상 쥐띠부터 했었잖아요. 근데 일단 쥐띠가 이번 주는 가장 좋다고 하시니까. 네네. 주인공은 끝으로. 네. 뒤에서부터 한번 가보죠. 네네. 돼지띠부터. 네. 돼지띠 이번 한 주 운세가 어떨까요? 네. 돼지띠는 조금만 더 해볼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하고 아쉬움으로부터 시작하는 한 주가 됩니다. 네. 20대는요. 내가 생각하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여러 명이 없어도 돼요. 딱 한 명만 있으면 되니까 마음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30대는요. 나무를 키울 때는 물도 적당히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애정을 쏟으면 나무가 죽게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한 한 주입니다. 50대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하는 주의므로 결단력을 가지고 지내시는 주로 보내시면 좋겠고요. 네. 60대에는 새로운 변화로 바쁜 한 주를 보내시게 됩니다. 네. 일단은 돼지띠 입장에서는 주 초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뭔가 네네. 성과를 나타내기는 조금 뒤로 미뤄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네. 너무 급하게 서둘러 가면 본인만 지치는 한 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적당히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수요일 이후로 네. 힘을 조금 내보시면 원하는 바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돼지띠이신 분들은 일단 오늘 하루 나 진짜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아쉬운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한 주라고 하니까 주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조금씩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개띠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개띠는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매매, 이직 등 문제가 해결되는 한 주입니다. 20대에는요, 협업이나 동업, 또가 뭐 스카우터라고 하죠. 네. 스카우트 제의라든지 기회가 생기니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주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네. 30대에는 새싹이 묘목으로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강약 속도 조절을 잘해야 돼요. 네. 이제 새싹은 위험하지만 조금 약한 데도 뿌리를 내리고 나면 잘 네.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조금 조절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네. 50대에는 이익이나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지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한 주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60대에는 흐릿한 날이 지나가고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주로서 상쾌하게 네. 좀 뭔가 해결되는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겠네요. 네, 일단 개띠는 보니까 어쨌든 무언가 성과가 좀 드러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자칫 잘못하면 그 성과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청기누설 오케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이번 한 주 나의 운세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정도 올려주시면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부에서도 계속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이제 4부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3부에서 4부 넘어오는 사이에 지금 청취자분께서 문자 하나 주셨는데요. 72년생 10월 15일생이시라고 지금 시험을 쳐놓고 아마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희에게 생일이 지금 생년을 올려주신 게 양력이신지 음력이신지 그리고 성별을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청기누설 오케이 믿거나 말거나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한 주 나의 운세가 어떨지를 미리 좀 짐작을 할 수 있다면 조심할 것들은 미리 조심을 해서 피해가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 올 것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쥐띠부터 시작하지 않고 뒤에서부터 지금 돼지띠부터 개띠까지 3부에서 짚어드렸고요. 문자 다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닭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닭띠는 이번 한 주 어떨까요? 네, 닭띠는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주기 때문에 힘겹게 시작을 하는 듯하나 마무리는 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한 주입니다. 네. 20대에는 새로운 공부나 새로운 일에 겁먹지 말고 용기를 내시고 도전을 하시는 주로 보내시는 게 좋겠고요. 네. 40대는 나의 힘이 주춤한 듯 보여지지만 결국은 좋은 모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50대는 스스로 공허함을 느끼시지 마시고 건강한 한 주를 보내시는 게 좋겠고요. 네. 60대는 의외로 얻어지는 게 많은 한 주입니다. 오. 그래서 조금 생각지도 못한 네. 부분이 횡재수라든지 귀인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되겠네요. 네. 닭띠 입장에서는 보니까 어쨌든 뭐 시작을 하면 결론까지 뭔가 좀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돼지띠, 개띠 그리고 닭띠까지 저희가 이번 한 주 띠별 운세 짚어드렸고요. 앞서 문자 주신 분께서 제가 다시 여쭤봤더니 일단 여성분이시고 말씀하신 72년생 10월 15일생 이 날짜는 양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뭔가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미리 결과를 알 수 있으면 좋지만 근데 이 결과라는 게 저희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아닙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분의 운세가 이번 한 주 운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또 이 얘기에 100% 의존하시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아시죠? 참고만 예, 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떨까요? 네, 이분은 올해 생각의 변화가 오면서 네. 새로운 공부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는 해긴 해요. 오, 네. 근데 6월달, 7월달에 펜을 써서 뭔가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 약간은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하겠지만 네. 그래도 8월, 9, 10월, 11월 사이에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은데 합격, 안 합격에 대한 부분은 약간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지금 당장의 결과가 어떨지를 떠나서 이후에 일단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점점 거죠?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기적으로 연초에가 좀 더 좋았는데 네. 좀 상황이 우리가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그렇죠. 코로나 네네. 때문에 운들이 조금씩 다 밀려가고 네네. 있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조금 뒤에 의외 변수가 또 생길 수 있으니 오. 크게 낙담하지 마시고 네. 기다려 보시면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조금 마음을 안정하고 계시는 게 낫겠네요. 네, 일단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닭띠까지 알아봤고요. 지금은 띠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 이번 한 주 운세가 어떤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숭이띠도 전반적으로 고민하던 일이 해결되는 실마리가 풀어지는 주입니다. 네. 20대에는 인연이라든지 일의 조력자 등 도움을 주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주이고요. 40대에는 성과, 성취가 높은 주이기 때문에 지금 딱 결단을 내려야 될 게 있으면 탁 쥐고 가는 한 주를 만드시면 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네요. 50대에는 안팎으로 내 몸과 마음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 전환을 조금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우리 한 번씩 뭐 머리를 하고 싶다든지 네네. 새로운 스타일로 한번 꾸며본다든지 네. 그러면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주로 보내시면 좀 좋겠고요. 네. 60대에는 서둘지 마세요. 너무 서둘면 안 돼요. 막 기회가 왔다 해서 서둘면 안 되고 조금만 때를 기다리시면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주로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 그 뭔가 이렇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뭔가 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거나 아니면 기분 전환을 하고 싶거나 이럴 때 어떤 방법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로 노래를 불러요. 아, 노래를 부르세요? 네. 오, 어떤 노래요? 혼자 그냥 아무 노래. 노래 부르면 이제 기분 전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혼자. 네. 이렇게 하면 이상해 보잖아요. 어디서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보통 집에서 혼자 외로이 쓸쓸히 네. 부릅니다. 아, 그러고 나면은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분 전환 얘기할 때 뭔가 돈을 들여야지 기분 전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노래는 돈 안 들어도 되는 거니까. 네, 목만 아프죠. 이제 따뜻한 물 마셔가면서 네. 계란 한 알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저는 부분입니다. 그 기분 전환하려고 예전에 진짜 무작정 걸을 때가 있었거든요. 막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아이 쇼핑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냥 몸을 혹사시키는 거죠. 그랬는데 그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우리 똑띠님은 예쁜 옷을 사 입고 네. 이쁘고 이런 게 더 에너지가 더 날 수 있어요. 사실. 기분 전환. 네. 이 얘기를 저희 신랑이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제가 돈을 쓰면 기분 전환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작은 걸 사더라도 나에게 보상을 주는 거. 네. 네, 그러면 좀 마음이 안정이 좀 될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네. 자, 저희 이번 한 주 띠별 운세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양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띠는 내 사람, 나의 지인, 나의 동료 한 번쯤은 챙겨보는 한 주로 보내세요. 30대에는 강검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막 단단한 검은 탕 해서 날아갈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움을 조금 겸비를 해보시는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고요. 40대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타인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주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별로 좋지 않는 부분이라면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다면 그건 끊어내심도 나쁘지 않으니 강단을 가지고 탁 끊어내시는 것도 한번 해보셔요. 네. 50대에는 복잡했던 마음과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편해지는 한 주가 되시겠네요. 60대에는 무례하던 차에 대화의 친구가 생기는 주.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인연을 만난다든지 네. 새로운 곳에 가게 된다든지 좀 변화의 주가 되시겠습니다. 네, 양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간 관계에서 뭔가가 좀 풀어지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이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좀 섭섭함을 느낄 수 네네. 있다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판단이 생기는 주가 되는 거죠. 연결해서 보자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띠로 넘어갈 텐데 지금 청취자분 중에서 90년 말띠 남성이시래요. 근데 어머님께서 64년생 용띠신데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떤지가 좀 궁금하시다고 뭔가를 그 사소한 것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없을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90년 말띠 남성이시고 어머니는 64년 용띠시고 네,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를 궁금해하셨는데 이 부분 먼저 풀어드리고 말띠의 전반적인 운세들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랑은 나는 참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되면 진짜 내 편인 것 같고 정말 내 편인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되면 아 진짜 남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 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쌤 어떤가요? 두 분의 관계는? 두 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관심 있게 챙겨주면 해할 수 있는 관계. 너무 사랑하면은 조금은 나도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엄마도 나에게 잘하고 네. 싶고 이런 게 애정이 너무 과하면 조금은 지나칠 수 있다. 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적당히 각자의 성격이 근데 두 분 다 좀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네. 엄마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 아드님은 너무 과해 이렇게 네, 느낄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엄마의 말씀을 그래도 들어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말띠 전반적인 운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띠는 불안한 한 주의 시작처럼 보이나 주말에는 안정기를 접어들게 됩니다. 네. 30대에는 쭉 하던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이 손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을 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40대에는 새로운 변화의 자리가 생기는 주이기 때문에 또 뭐 정리라든지 변화라든지 변동을 받아들이는 한 주로 보내시게 되시겠고요. 네. 50대에는 계획하던 바나 일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속도가 조금 늦다 해서 막 그렇게 불안하게 지내시는 거는 좋지 않고요. 60대에는 지난 시간이 스스로 힘들었던 부분을 되짚어보는 한 주를 보내시게 되세요. 네. 이제 한 번씩 보면 사람이 이제 과거에 대해서 뭐 어떤 현실에 대해서 왜 이랬을까를 생각하는 한 주가 있죠. 네네. 그럴 때 뭔가 갑자기 이럴 때 그런 거를 조금 깨닫게 되는 한 주가 되시겠네요. 네. 자, 말띠 운세들 짚어드렸고요. 저희가 오늘은 띠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뱀띠 이번 한 주 운세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간이나 흐르는 물은 잡지 못하는 거죠. 유유히 흘러가다 보면 자연히 익숙해지는 때가 됩니다. 30대는 급할수록 천천히 하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되시고요. 네. 40대에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뭔가 치우고 싶다면요. 얼른 생각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즐거운 한 주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50대에는 주변의 분들과 마찰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60대에는 중심자의 기품을 인정받는 주. 이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뚝심 있게 우리를 막 리더로서 잘했어. 네. 이런 부분들을 인정받는 주가 되시겠네요. 네. 저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 저는 인정 욕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이러면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네. 뱀띠이신 분들, 이번 한 주 좀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한 주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띠별 운세 짚어드리고 있는데 앞서 이번 한 주 용띠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용띠 전반적인 운세 어떤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머리 마음에서 정리가 되셨다면 실천해도 되는 주입니다. 네. 30대는 최고보다 최선을 다함에 박수를. 그리고 아쉽다라는 부분은 자기의 마음인가 잘했습니다.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 나의 만족도. 네네. 잘했는데 꼭 공부 다 해놓고 전교 1등인데 한 개 틀렸다고 나는 안 돼. 이런 것 같은 그런 네네.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40대에는 새로운 기회의 제시, 변화 이런 거를 쟁취해보는 한 주를 보내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50대에는 나를 돕는 귀인의 힘이 발휘되는 주입니다. 뜻하지 않는 네.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수월하게 풀어진다든지 막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풀어지시겠네요. 네. 60대는 너무 과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절제미를 가지게 된다면 내가 뜻하는 바에서 성과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주를 보내시게 되십니다. 네. 용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네. 근데 이게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이게 막
막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너무 이렇게 처져 있다면 네. 희망적인 부분도 만들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도전을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을 벗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좀 없더라도 아니면 성과는 드러나는데 마음속으로 심리적으로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한 주인 거군요. 그래서 공허해지는 거예요. 막 잡을 걸 잡을 수도 있는데 네. 내가 괜히 안 돼 뭐 이런 거 내 욕심에 네. 아니고요. 내가 모자라서 이런 거 아닙니다. 하실 수 있으면 잡아야 네. 되는데 괜히 쭈뼛쭈뼛 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러면 네. 공허해지는 거야. 아무것도 못 잡는 한 주가 되는 거거든요. 네, 용띠이신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토끼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끼띠는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새로운 기운이 움직이는 한 주가 됩니다. 네. 뭐 연애라든지 일에서 뭐 자리라든지 내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좋아지는 시기로 가시게 됩니다. 네. 20대에는 이런저런 소문들이나 잘못된 소식들을 귀를 닫아야 되는 한 주예요. 괜히 낱말 듣고 막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30대에는 난 내 방법을 고수할 거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서 뭔가 뜻하지 않게 탕탕 눈에 네네. 튀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실 수가 있겠고요. 네. 40대에는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려야 열립니다. 말, 대화에 힘이 생기는 주입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막 쭈뼛쭈뼛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네. 말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되고. 네. 네. 말씀을 하시거나 표현하시거나 눈이라도 찡긋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50대에는 작은 배려가 큰 힘으로 되돌려받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받침처럼 보였다는 부분들에 새로운 싹이 트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범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범띠는 어깨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한 주입니다. 20대에는 나 자신과에서 싸우면서 이겨내는 법도 배워야 해요. 네.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죠. 잘 하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욱! 확! 이런 거 있죠. 네네네. 그런 거 조금 절제를 하는 거를 좀 배워가- 자제하셔야 되네요. 네. 누구나 성진 다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이제 빈도수가 한 번 하는 사람하고 10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데 네. 좀 무직하게 지내시는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고요. 30대에는 배려와 양보를 하는 한 주를 보내시게 되면 그 밑거름으로써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40대에는 마지막 결정이나 판단에 타인의 말보다는 자신의 결정을 믿으셔야 합니다. 50대에는 시작은 생각이 많았으나 흐르는 대로 가다 보면 어차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니 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한 주를 보내시는 게 좋겠네요. 네. 자, 이제 소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소띠는 결정에 대한 보답을 받는 주입니다. 20대에는 시험, 구직, 뭐 이런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올 수 있고요. 네. 30대에는 경쟁에서 약간 주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움직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40대에는 리더, 지도자의 입장에서 주목을 받는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뭐 이렇게 소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뭐 너무 막 이렇게 주춤 이런 게 아니라 좀 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주목을 받는 한 주로 보내시면 좋겠고 60대에는 이동이라든지 매매라든지 변화의 결정을 내리시면 이득이 생기는 주기 때문에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네,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띠 이번 한 주 운세 짚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쥐띠의 이번 한 주 운세 짚어보겠습니다. 쥐띠 찍찍빵빵 막 바쁘게 움직이는 한 주입니다. 네. 20대에는 노력의 결과에 만족하는 이제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돌아온다는 거야.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죠. 네, 근데 맞아요. 그게 또 안 돌아올 때는요. 또한 이것 또한 배움이다. 내가 모자란 것도 배우고 넘쳐났던 것도 배우고 네. 그런 중에 또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30대에는 갈등이나 결정에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주초에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네. 40대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속을 챙기는 한 주.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까 시험을 네네. 준비하셨던 것처럼 뭔가 실속을 챙기는 한 주를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60대에는 어떠한 일이든 결론은 정확하게 내려야 됩니다. 어영부영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영부영하고 탁 내리신다면 그게 좋은 부분으로 기운 상승 효과 그렇게 해서 편안한 한 주를 보내시게 되시겠네요. 네, 저희가 오늘은 이번 한 주 운세 돼지띠부터 거꾸로 쥐띠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드렸던 이런 말씀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한 주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조심하시고 좀 좋게 잘 풀릴 것 같아 하시면 충분히 동기부여 받으셔가지고 이번 한 주 좀 활기차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단디의 빈자리 좀 아쉬워하셨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저와 함께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늘 순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운세 쭉 들으셨는데 좀 안 좋다는데 어떡하지? 고민되시는 분들 그래도 어깨 좀 쫙 펴시고 이번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라고 거북의 어깨짝 마지막 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의 뚝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후 4시에도 무조건 오케이.